뭐 안타까운 그러한 주가의 흐름이지만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짚고 넘어가야겠죠. 테슬라가 15% 넘게 내렸고 오늘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이 모두 하락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부터 보겠습니다. 주가가 5년 내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하루만 해도 15% 넘게 내려서 이게 일라이 릴리 미팅으로 시총 순위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10위권으로 테슬라가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X에 어떤 지금 보시는 사람이 테슬라 주가 낙폭이 컸던 날 이렇게 순으로 정리한 것을 머스크가 리트윗을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서 머스크가 내가 우리 사업을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거다, 괜찮아질 거다 라고 답변을 좀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지금 첨부를 해드린 거고, 어제 또 인터뷰에서 지금 정부 효율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에 본인이 1년 더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연방정부 지출과 직원 수 줄이는 이 행보를 지속할 것이다. 1년 동안은 더 관련해 그래서 논란은 지속되겠구나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발언이 있었던 게 자신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 그러니까 어제도 뭐 또 방화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걸러 이런 사고 소식이 나는데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사건 사고들과 무관하지 않은 게 그 배후에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거액 후원자라면서 X에 좀 저격을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반테슬라 시위에 액트블루 5개 단체를 좀 적발했다.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액트블루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국 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때 해리스가 공식 출마 선언했을 때 하루 만에 8천만 달러 모았다. 요 것에 이제 일조한대죠. 그러니까 미국 진보 진영 정치 기부 플랫폼인데 요 액트블루의 후원자로 작년 민주당 캠프에 거액 후원한 조지 소로스 회장 그리고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인 리드 호프먼 이렇게 거론을 머스크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주장이긴 한데요. 현재 이 선거자금 규정을 액트블루가 위반을 해서 외국인 불법 기부금을 허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자신의 반대하는 세력에 이 민주당의 거의 후원자들이 몰려있는 요 액트블루 후원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한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테슬라에 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그림이 최근 들어서 짙게 물들어가는 가운데 투자은행 UBS가요. 테슬라 투자 등급을 매도로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또 낮췄습니다. 기존에 259달러에서 225달러로 낮췄는데 모델 3와 모델 Y 수요 약화되면서 1분기 차량 인도 전망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1분기에 어느 정도 인도할 것으로 예상을 했냐라고 이제 전망치를 봤더니 36만 7천 대. 근데 이게 테슬라가 1월에 제시했던 43만 대보다 훨씬 낮아진 수치인 것이죠. UBS뿐만이 아니라 투자사 레드번 애틀랜틱에서도 판매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매도 등급을 좀 새롭게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요거 구글 쪽에는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지금 어찌됐든 AI의 사이클, AI 성장기 속에서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빅테크들이 좀 여러 방법으로 대응 중인데 구글 쪽에서 이제 작년 10월에 이 일환으로 카이로스 파워랑 전력 관련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미니 원전 7곳 가동을 목표로 하고 2030년까지 첫 번째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요 알파벳 기술 사장 그리고 최고 투자 책임자 같이 맡고 있는 루스 포렛이 발언을 했는데 요 카이로스 파워의 계약을 통해서 소형 원자로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신규 원자로 건설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다시 재차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원전을 지목을 한 건데 배치 일정 단축하고 제조 효율성 향상을 장점으로 들면서도 어려움이 있는 요소가 바로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루스 포렛이 이 공공과 민간 부분이 협력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원전에 대한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인 그러한 수순이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필수 불가결한 AI 시대 속에서 여러 이제 투자를 고민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주토피아 구독자분들도 전력 수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체크해볼 이슈인 것 같아서 요 구글 소식으로 요거 오늘 가져와 봤고요. 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할게요. 뭐 로이터발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얼마 전에 그 코어이브가 상장 본격적으로 밟는다 이런 소식 이 시간에 전달 드렸었잖아요. 그 GPU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코어이브가요. 오픈 AI의 5년간 AI 서버를 120억 달러 규모 임대하기로 했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져서 이 소식 정리해 봤습니다. 요 일환으로 오픈 AI가 코어이브 일부 지분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업 공개하게 되면 요 IPO 됐을 경우에 지분 가치 그러니까 오픈 AI가 코어이브에 대한 지분 가치 한 3억 5천만 달러 규모로 갖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코어이브 매출 한 60%가 이미 마소가 내고 있는 거잖아요. 마소랑 관련된 것인데 앞서서 2030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코어이브랑 100억 달러 이상 인프라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 있죠. 그래서 작년에 코어이브 매출이 한 700% 이상 급증을 했는데 요 중에 60% 이상이 오픈 AI 핵심 투자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연계해서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애프터마켓 특징주로는 두 가지 기업을 좀 가져왔습니다. 오라클이 애프터마켓에서 한 4% 반등을 좀 시연을 하다가 다시 좀 반락을 해서 요 소식 같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장 마감 이후에 실적 3분기 작년 회계연도 3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보다 낮아졌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는 143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141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었고 주당 순이익도 1달러 49센트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를 한 것이죠. 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도 매출 역시나 예상치보다 못했는데 하지만 이게 잔여 계약 규모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배당금은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 그 애프터마켓에서 4% 정도 올랐다라고 한 부분은 요 오픈 AI, 메타, 엔비디아와 차기 회계연도 매출 15%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이 AI 클라우드 협력에 대한 부분을 밝히면서 애프터마켓에서 한 4% 이상 조금 반전을 꾀하려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줬던 소식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지금 결국에는 한 3%대 내림세를 정규장에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이렇게 특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델타항공인데요. 델타 에어라인스 여행 수요 감소 때문에 1분기 2위 그리고 매출 예측치를 좀 낮췄습니다. 3월 31일 기점으로 이제 요 분기 수익이 좀 전망을 하향을 한 건데요. 원래 1월에는 한 6%에서 8% 성장 예측을 좀 했었는데 5% 이상 정도로 좀 하향 조정을 한 거고 요 EPS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한 70센트에서 1달러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30센트에서 50센트 정도로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행 수요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 항공기 사고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신뢰가 좀 약화되면서 이건 역시나 수요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레저, 비즈니스, 그러니까 여행 수요 모두 좀 감소한 것이 이 실적 전망치에 대한 예상을 낮춘 데 영향을 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